한국은 태국인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야만인들이다. 내가 직접 가서 이 인종차별 국가의 잘못을 제대로 사과받고 오겠다. 태국의 유명한 정치인이 한국은 태국에게 큰 잘못을 하고 있는 후진국이며 그들이 어떤 걸 잘못했고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큰 충격에 머리를 감싸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도대체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길래 이렇게 충격을 받았을까요? 제 이름은 니란 스리숙이고요. 저는 대부분의 태국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저는 부유한 중국계 태국 가정 출신의 젊은 정치인이에요. 매일 화려한 정부 건물을 지나며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삶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방콕의 관광지에도 가본 적 없고 평범한 사람들과 그들의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도 없어요. 제가 아는 건 뉴스 보도나 공식 통계에서 온 것뿐이에요. 마치 진짜 세상과는 분리된 거품 속에 사는 것처럼 느껴져요. 제 집은 대리석 바닥에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있는 아주 커다란 집이에요. 매일 아침 푹신한 킹사이즈 침대에서 일어나 요리사가 준비한 아침을 먹어요. 운전기사가 선팅된 커다란 검은 차로 저를 직장까지 데려다줘서 다른 사람들처럼 교통체증이나 붐비는 버스를 겪을 필요가 없어요. 일터에선 다른 중요한 사람들과 회의에 앉아 경제, 교육, 외교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너무 멀게 느껴져요. 마치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나라에 대해 논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받는 정보는 대부분 신중히 선택된 보고서에서 나와요. 그 보고서들은 정부가 저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들만 말해주지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을 꼭 반영하는 건 아니에요. 실업률이나 경제 성장에 대해 읽지만 일자리를 잃거나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 친구들도 저와 비슷해요.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고급 레스토랑이나 회원제 클럽에 가서 정치와 비즈니스에 대해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모든 대화가 이론적일 뿐이에요. 우리는 집세를 걱정하거나 아이들을 위한 좋은 학교를 찾는 것과 같은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 중국 혈통을 자랑스럽게 여겨요. 태국에서 성공한 많은 사업가들이 중국 혈통을 갖고 있거든요. 이 배경 덕분에 제가 특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민감해져요. 저는 태국이 세계에서 존경받고 칭찬받기를 바라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평범한 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들이 저와 똑같이 생각할 거라고 가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직접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 사무실은 높은 건물의 꼭대기층에 있어요. 창밖으로 도시가 쫙 펼쳐진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그건 단지 풍경일 뿐이에요. 실제로 제가 아는 곳은 아니에요. 마천루와 쇼핑몰은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작은 가게들과 붐비는 아파트는 보이지 않죠. 가끔씩 저도 의문이 들어요. 내가 정말 태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까? 사람들이 진짜로 필요한 게 뭔지 알고 있는 걸까? 하지만 이런 생각은 무시하는 게 더 쉬워서 다음 정책 회의나 정치 전략에 집중하게 돼요. 저는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믿어요. 사무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중요한 행사에 참석해요. 하지만 사실은 제 삶이 대부분의 태국 사람들에 비해 아주 편하고 쉬운 편이에요. 저는 그들이 겪는 일상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거든요. 제 세상은 규칙과 전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다른 정치인들이나 사업가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잘 알아요. 그런데 길거리 상인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다고 생각해요. 태국이 올바른 정책을 따르기만 하면 한국이나 일본처럼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이론과 보고서에 기반한 것이지 현실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에요. 곧 제가 살고 있는 이 편안한 거품이 터질 거예요. 태국 그리고 사람들, 우리나라의 위치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도전하게 할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어요. 제가 무지에서 벗어나 진실을 깨닫게 되는 여정이 곧 시작될 거예요.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뉴스를 보고 눈을 의심했어요. 한국이 태국 사람들의 입국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태국 시민들이 한국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기사를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피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다니 너무 화가 났죠. 휴대폰을 계속 내리면서 더 화가 났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위해 출국하려던 태국 학생들이 입국을 거부당하고 오랜 비행 끝에 집으로 되돌아가는 관광객들. 심지어 비자가 거절된 사업가들 이야기까지 들려왔어요. 이건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모욕처럼 느껴졌죠.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한국이 어떻게 태국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지입니다. 태국은 한국에 예전부터 큰 도움을 주었고 지금의 한국 경제도 태국의 도움으로 성장했는데 말이지요. 그리고 한국은 태국에 그렇게 오고 싶어 하면서 불쌍한 태국인들을 강제 추방한다니요. 정말 믿을 수 없었고 화가 났습니다. 한국인들이 그렇게 오고 싶어하는 태국을 즐길 수 있게 우리 태국이 관광객들을 받아주고 엄청난 환대를 해주는데 죄 없는 노동자들을 이렇게 추방을 하다니요. 제 입장에서는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슬프면서도 화가 나는 현실이었습니다.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며 생각이 끊임없이 달렸어요. 이건 단순한 여행 제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마치 한국이 태국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나라를 방문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생각에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어요. 저는 중국계 태국인이라 더욱 쓰라렸어요. 한국은 중국 문화를 가져다가 자기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전통 의상이나 음식, 심지어 역사적 인물들까지. 그런데 정작 중국을 상대할 때는 고분고분하고 존중하는 척하죠. 그걸 보면 어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중국 문화를 그렇게 차용하면서 태국을 이렇게 깔보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가장 어이없는 건 한국 문화는 전부 중국 문화로부터 배우고 베낀 문화라는 거지요. 중국의 은혜가 없었으면 한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못 살고 무지했을 텐데 감사는 없고 이렇게 뻔뻔하게 행동을 하다니. 중국의 피가 흐르는 저는 한국에 또다시 화가 나게 만드는 사실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국회의원인 저에게는 변화를 이끌 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회의에 불타는 눈빛으로 들어갔어요. 연단에 서서 우리는 태국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나라는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라고 선언했어요. 제 목소리가 의회 안에 울려 퍼졌어요. 우리는 한국한테 우리 태국이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태국이 더 위라는 걸 보여줘야 해요. 한국인들이 태국에 오지 못하게 막고 태국에 있는 관광객들을 다 추방합시다. 한국인들이 그렇게 오고 싶어하고 환상적인 나라라고 생각하는 태국을 오지 못하게 하면 저들이 안 달라서 우리한테 사과하고 구걸하게 될 거예요. 정 안 되면 우리의 형제인 중국과 협상을 해서 한국과 전쟁을 해서 태국을 화나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바로 보여줘야 해요. 동료 의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도 화난 유권자들의 전화를 받고 있었거든요. 소셜미디어에는 한국 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게시글들이 넘쳐났고 방콕의 한국 대사관 앞에서는 작은 시위까지 벌어졌어요. 며칠 내에 정부는 새로운 정책들을 도입했어요. 우리는 한국인들이 태국 비자를 받기 더 어렵게 만들었고 한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할 때 더 많은 수수료를 부과했어요. 일부 여행사는 아예 한국 관광객들의 예약을 거부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진행이 되니 저는 너무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태국이 한국에 우리의 무서움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그들의 사과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제 자신이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긴 줄 알았어요. 한국으로 가는 태국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었거든요. 태국이 중요한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했죠. 곧 한국이 사과하고 태국 관광객들을 다시 불러들이려 애원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몇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태국 사람들이 우리 정부에 항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에 대한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거였죠. 이 광경을 보고 충격받았어요. SNS를 보니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 사과하고 한국 관광객을 다시 불러달라고 애원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원했던 방향이 아니었어요. 혼란스럽고 답답했어요.
도대체 왜 태국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한국이 우리를 그렇게 대했는데 그걸 잊은 건가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답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방콕의 번화가에서 한국 식당을 운영하는 친구 피비에게 전화를 걸었죠. 피비는 영국 사람이에요. 뭔가 아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피비와 통화했을 때 그녀의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바쁜 관광지 거리가 지금은 유령 도시처럼 텅 비었다고 하더군요. 믿기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가득하던 그곳이 이제는 조용하고 황량하다니요. 피비의 목소리는 점점 더 불안해 보였어요. 니란, 넌 잘 모르는 것 같아. 한국 관광객들은 우리 경제에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었어. 다른 관광객들보다 돈을 많이 쓰고 호텔에서 오래 머물렀지. 그리고 다양한 가게에서 돈을 썼거든. 피비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걱정이 점점 더 커졌어요.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하더군요. 관광객이 없어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하대요. 호텔은 직원을 해고하고 어떤 호텔은 전기요금조차 내기 힘들어졌다고 했어요. 끔찍하게 들렸어요. 피비의 한국 식당도 문제가 생겼대요. 원래는 아주 인기 있었는데 이제 손님이 줄어서 메뉴도 많이 줄여야 했대요. 우린 큰일이야. 피비의 말이 제 마음을 차갑게 만들었어요. 한국 관광객 대신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어. 다른 나라 관광객들이 중국 관광객이 많은 곳엔 오려고 하지 않거든.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이 모든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저는 태국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킨 것 같았어요. 제가 가보지도 않았던 바쁜 거리들이 이제 텅 비었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가게가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제가 추진했던 결정 때문이었어요. 속이 메스꺼웠어요. 제가 옳다고 확신했었는데 이제 보니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관광지에서 실제 상황을 몰랐고 한국 관광객들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큰 실수를 했고 그로 인해 많은 태국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어요. 피비의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저는 현실에서 멀리 떨어진 제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제가 옳다고 생각한 결정을 내렸죠. 이번 일에서 큰 교훈을 얻었어요. 이건 반드시 배워야 할 일이었어요. 피비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어요. 비록 듣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웠어요. 전화를 끊은 후 한참 동안 앉아서 앞으로 뭘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더 이상 편안한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어요. 실제 상황을 직접 봐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제가 직접 한국으로 가겠다고요.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요. 한국이 부당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우리가 내린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단한 계획은 아니었지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 했어요. 여행 준비를 시작하면서 긴장도 되고 두려웠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몰랐지만 가야 한다는 건 분명했어요. 제 행동에 대한 결과를 직면하고 진실을 제 눈으로 확인할 때가 온 거예요. 다음 날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몰래 카메라를 꽉 쥐고 모욕받는 장면을 찍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비행기에서 내리며 최대한 환한 관광객처럼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공항에 들어선 순간부터 모든 계획이 틀어졌어요. 입국 심사 과정이 정말 빨랐어요. 여권을 스캔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3초였어요. 내가 예상했던 차별은 어디에도 없었죠. 억지로 긴 대기 시간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려 했지만 직원들은 그저 상냥하게 미소를 지으며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었어요.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인종차별적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감이 안 잡혔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더 당황스러운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공항은 전 세계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미국인, 유럽인,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온 사람들까지도요. 한국의 관광 산업은 태국 관광객 없이도 아주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공항을 걸어가면서 모든 것이 너무나도 발전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어요. 바닥을 청소하는 로봇들과 길 안내를 도와주는 기계들. 화장실도 완벽하게 깨끗하고 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었죠. 자존심이 구겨지면서 내가 얼마나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졌는지 몰라요. 마지막 시도로 정보데스크에서 봉사 중이던 한국인 학생에게 다가갔어요. 일부러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지적하며 한국이 태국 사람들을 차별한다고 시끄럽게 떠들었어요. 그 쓰레기는 내가 일부러 떨어뜨린 걸지도 모르지만요. 그 학생이 답하기도 전에 근처에 있던 독일인 부부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그들은 짜증난 듯한 얼굴로 말했죠. 실례합니다만 당신이 상황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군요. 나는 몰래 카메라를 들고 그들을 쳐다봤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드라마를 찍을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들이 한 말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그 독일 부부는 한국 내에서의 태국인 불법 체류자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한국에 입국한 태국인의 80%가 비자를 초과 체류한다고 말했죠. 또한 마약과 도박 등 불법 활동에 연루된 태국인 범죄자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에서 2억 명의 태국인 범죄자들이 체포되었다고 했어요. 사실 우리는 이번 여행을 일본으로 갈까 생각했어요. 라고 여자가 덧붙였어요. 한국 내 태국 범죄자들 때문에 안전 문제가 걱정돼서요. 한국이 태국인들에 대해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태국이 고마워해야죠. 한국이 태국인 입국을 허락해주는 것만으로도 말이에요. 저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게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최악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까 그 학생이 나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의 영어는 완벽했고 목소리는 차분하고 정중했어요. 내가 지적한 쓰레기는 중국인 관광객이 남긴 것이고 로봇이 곧 청소해 줄 거라고 설명해 줬어요. 그러더니 한국의 입국 심사 절차에 대해 얘기했어요.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해서 방문객 정보를 분석하기 때문에 인간의 편견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었죠. 불공정하게 추방됐다고 소문난 그 태국 교수님 있죠? 그 학생은 부드럽게 말했어요. 사실 그분은 정식 대학 교수가 아니었고 체류할 돈도 충분히 없었어요. 인공지능 시스템은 감정이나 편견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특정 국적을 차별할 수 없어요. 그 순간 바닥이 꺼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내가 여기 와서 증명하려던 모든 것이 잘못된 거였어요. 한국은 태국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태국인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전 세계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나는 부끄러움에 얼른 사과를 하고 도망쳤어요. 가장 가까운 화장실에 들어가 칸에 앉아 문을 잠갔어요.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자존심과 무지가 우리나라를 이렇게나 망쳐놓았구나 싶었죠. 왜 태국 사람들이 한국 관광객들이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우리에겐 그들이 필요했지만 그들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그곳에 앉아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딱 한 가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태국으로 돌아가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했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죠. 제한된 정보와 편견으로 결정을 내리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은 하루였어요. 이제 진실을 직시해야 할 때였어요.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말이죠. 무거운 마음으로, 그러나 조금 더 명확한 생각을 가진 채 방콕행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나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지만 어쩌면 그 실패가 더 나은 지도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의 여정은 쉽지 않겠지만 나는 기꺼이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공항을 나서면서 머리가 어지러질했어요.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혔거든요. 한국의 차별 문제를 폭로하려던 제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어요. 오히려 제가 무지하고 편견에 가득 차 있었으며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대화들이 맴돌았어요. 독일인 부부의 말이 계속 떠올랐죠. 태국은 태국인이 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해요. 부끄러움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어요. 제가 어떻게 그리 눈이 멀었을까요? 한국에 있는 태국 불법 체류자들을 생각했어요. 그중 80%가 비자를 연장하지 않고 남아있고 6개월 만에 2억 명이 체포됐다는 사실. 마약, 도박, 성범죄 같은 문제들. 속이 울렁거렸어요. 제가 집에서 듣던 이야기와는 너무 달랐죠. 그리고 제가 남들에게 전하던 이야기와도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학생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 차분하고 객관적인 설명이 저를 더욱 작게 만들었죠. 제가 불평했던 쓰레기. 그건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 관광객이 남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로봇이 그 쓰레기를 치울 거라고 했죠. 로봇이라니. 태국은 아직도 기본적인 쓰레기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말이죠. 또한 AI 입국 심사 시스템도 충격적이었어요. 인간의 편견이나 감정적인 결정 없이 그냥 냉정하고 사실에 입각한 판단만 내려지더라고요. 제가 들었던 그 유명한 태국 교수. 사실 교수도 아니었고 체류할 돈도 충분히 없었다고 해요. 그건 차별이 아니라 규칙을 따른 것뿐이었죠.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몇 시간 전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댔죠. 대체 어떻게 이렇게 잘못 판단할 수 있었던 걸까요? 태국에서의 제 삶이 떠올랐어요. 제 화려한 집과 국회에서의 중요한 직책. 저는 제 나라와 국민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현실에서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죠. 승무원이 제게 음료를 건네줬고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에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후진적이고 차별적인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현대적이고 효율적이며 번영하는 나라였어요. 태국 관광객 없이도 말이죠. 제 머릿속은 자연스럽게 태국의 관광지로 향했어요. 피비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죠. 우리는 자유낙하 중이에요. 저는 그 말을 무시했어요. 중국 관광객들이 그 빈자리를 메울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이제야 깨달았어요. 한국 관광객들은 더 많은 돈을 쓰고 더 오래 머물고 돈을 여러 곳에 나눠서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잃는 건 경제적으로 재앙이었죠. 그리고 그건 전적으로 우리의 잘못이었어요. 우리 국민들이 법을 어기고 문제를 일으켰고 우리 정부는 전체적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대응했죠. 저 같은 사람들은 자부심과 무지로 가득 차서 사실이 아닌 것들로 결정을 내렸어요. 비행기가 밤하늘을 가르며 날아갈 때 저는 결심했어요. 예전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갈 수는 없다고요. 뭔가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뭘 해야 할까요? 먼저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제대로 배워야 해요. 그냥 정리된 보고서만 읽는 게 아니라 직접 관광지를 방문하고 사업체 주인들과 이야기하고 우리의 정책이 미친 영향을 직접 봐야겠어요. 한국 관계자들과도 접촉해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소리를 낼 거예요. 진실을 말해야 해요. 불편하더라도 인기 없어지더라도 자부심과 충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사실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정책을 추진할 거예요. 이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저항과 분노에 직면할 수도 있겠죠. 정치적인 경력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제가 본 것들을 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알게 된 것들을 다시 모른 척할 수도 없어요. 비행기가 방콕에 착륙할 때 저는 두려움과 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아래에 반짝이는 도시가 더 이상 예전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문제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가능성도 보였어요. 한국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진실을 인정하고 변화한다면 말이에요.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야 할 거예요. 하지만 그건 가능해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방콕의 습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한국의 차별을 포착하기 위해 챙겨왔던 제 카메라는 가방 속에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 새로운 시각과 냉정한 진실, 그리고 앞으로의 도전을요. 공항을 걸어가면서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비효율적인 시스템, 낡은 제도, 놓친 기회들. 하지만 동시에 태국인들의 따뜻함과 우리의 문화의 아름다움,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온 강인함도 보였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집이 아닌 제 사무실 주소를 말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일이 너무나 하고 싶어졌어요. 앞날은 길고 험난할 거라는 걸 알지만 오랜만에 진짜로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목적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가혹한 교훈을 줬지만 동시에 소중한 선물도 주었어요. 진짜 변화를 만들 기회를요. 택시가 방콕의 복잡한 거리를 지나갈 때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